자, 그러면 이제 그 테마 15번을 볼게요. 자, 미국의 농산물 원조 미공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잉여 농산물을 이제 한국에 원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에 이제 남아도는 그 농산물들을 그 뭐냐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원조를 함으로써 농업공황을 방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공법에 입각해갖고 이제 줬는데 지금도 그렇지 미국이 줄 때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없죠. 예, 겉은 무상 원조지만 조건을 달았어.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서 줄 때 그 판매 금액을 대충 자금을 이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충당을 해라. 그리고 그 대충 자금은 주로 국내 미군의 유지 비용이나 미국 무기 구입에 사용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국군의 무기들은 미국에 이제 뭐냐면 무기도 채워졌죠. 물론 무상으로 받은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프랑스나 뭐 러시아제 미국 그 무기 있죠. 가성비 높은 뭐 전투기나 탱크. 근데 그걸 도입하고 싶어도 미국 걸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를 구입했다. 근데 레이더 시설과 안 맞아. 통신 시설하고. 왜? 레이더나 통신은 다 미제예요. 그럼 당연히 미국 걸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미국도 이득을 챙겼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면요. 자, 일부 기업가와 이제 관료 및 정치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그리고 이제 300산업이라고 해갖고 그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재분, 재당, 명방직.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백색이잖아. 그러니까 300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파행적인 산업구조,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생산재 산업부를 부진했고, 산업 발달의 정치의 실업자 증가, 그다음 신흥 재벌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공 사업이 발달했는데, 요때 대표적인 이제 신흥 재벌들이 이제 뭐냐면 삼성 있죠? 원래 삼성이 지금 전자회사도 되게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재분, 재당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섬유 만들고, 제일제당 아시죠? 원래 제일제당이 삼성의 모태 기업이거든요. 지금 CJ 쪽으로 넘어갔긴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권력 유지 기반으로 가행 도입.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때는,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했어. 그래서 나는데 권력 유지 기반이 됐긴 했지만, 밀 중심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밀은 재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곡물가가 되게 하락해서 밀재배 농가들은 아주 몰락하고 그래서 쌀의 단작화가 강요됐다. 자,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부산에 갔더니 제가 이제 지방모임에서 부산의 밀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6.25 전쟁 때 이제 못 먹고 못 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밀이 많이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수제비 아시죠? 수제비 같은 거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먹고 아니면 이제 원래는 모밀로 만들 걸 이제 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는. 그래서 밀면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가실 때 한번 꼭 먹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테마로 넘어갈게요. 남한의 경제 개발을 볼게요. 박정희가 이제 잘한 게 이제 뭐냐면 정치적으로 아주 독재를 했지만 경제 개발은 좀 했긴 했어요. 예, 그래갖고 박정희 했던 게 수출 주도의 성장을 포방했다. 왜냐면 내수 시장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업 분야 위주의 불균등 이제 성장 전략을 추진해서 이게 이제 1차부터 5차 5개년 계획까지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그래서 1, 2차는 경공업, 3, 4차는 중화학공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이제 했던 게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에요.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내세웠죠. 그래갖고 이제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경제기획원은 1961년에 이제 조직을 한 건데 이 제도는 이제 뭐냐면 지금은 재무부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를 통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와 예산을 총괄한 거죠.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장관은 지금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이에요. 63년에는. 그래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1994년에 재무가 통합돼서 재정경제원이 되고
또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승격되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경기기획원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오면서 중심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공직력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계획을 이제 했죠.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전후에 신생 국가들이 막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못 사는 곳에는 꼭 사회주의가 확산됐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경제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신생 국가들에게 이제 뭐냐 영미식 자본주의를 도입하기는 좀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산업 정책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걸 개발해 갖고 제3세계 국가들, 신흥 국가들에게 널리 보급을 했는데 그걸 여러 나라도 받아들였어. 근데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흥 국가들 아시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예전에 지금은 거의 지성이가 됐는데 그다음 싱가포르, 뭐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기개발 계획을 이제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나고 이거죠. 1공화국 때는 3개년 계획. 그다음에 그걸 수정한 게 2공화국이고, 그다음 5.16 군사정변 이후에 재수정해서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실시를. 뭐 결과와 문제점은 이제 각각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경제정책 중에 좀 예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1차 석유파동 때 12.77 특별조치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한율의 평가저하. 한율 평가저하는 뭘까요? 한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내려간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요. 예, 그래서 평가저하는 것은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평가를 하고 석유력 가치는 이제 인상을 시키는 등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1차 그 쇼크를 받고 1972년에 이게 쇼크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때 뭐가 많아요? 중동 진출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산유국 돈을 좀 달러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중동을 많이 나갔어. 그래서 중동에 가서 건설 사업도 하고 그래서 오일머니들 많이 받아온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경제정책들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초에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이제 그 쭉 보면 볼 건 없고 5공화국 때 3조 홍황 이런 것들 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렇게 있고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 안 되는 기업들은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재벌 기업을 인수했고 통합을 하고 산업 조정을 조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잘해줬어. 그래서 전두환 때. 예. 자, 그리고 뭐 김영삼은 이런 것은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건너뛰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끝났네. 뭔가 이제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좀 남아 도니까, 좀 아쉽잖아요. 금방 끝나게. 그래서 합격생 필기노트 중에 안 한 부분들 좀 약간, 그때 그냥 지나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좀 할게요. 좀 키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합격생 필기노트에다가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쭉 하다가, 그 밑에 사회경제사 부분을 이제 좀 놓친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뒤에 몰아넣더라고, 이 사람들이. 예. 여기, 예, 요 사회사 부분을 제가 잠깐, 못했어요. 그래갖고, 일단 사회사 부분부터 볼게요. 자, 고대 사회사 부분의 신분제도 보면, 거기 이제 부여 초기 고구려 해가지고,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시나? 잠깐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신분제도 보면 부여 초기 고구려 사만사에 보면 지배층이 가라는 게 있어요. 가는 이제 뭐냐면 부족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피지배층으로서 이제 호민. 이 호민은 어중에 예전에는 부족장이었지만 좀 떨어진 신분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공동체 수장 정도
됐던 사람들이고, 그 밑에 하오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하오 계층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오는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노비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은 자유인데 부자유자유민이야. 예. 그래서 이런 하오 계층들이 실제로 이제 밑에 평민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층인 그 왕정인 고씨와 오부 귀족 연합체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도덕질하는 자에게 일책 12법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죠? 그리고 혼인에서 형사치수제, 소옥제, 이것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치수제는 형수가 죽으면 그 뭐냐면 동생이 그 형수를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재산을 다른 데로 방출을 금지시키기 위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 보장 정책이야. 그래서 재산 방출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이제 유목국가에서 준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책은 뭐냐면 정복국가.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 부여나 고구려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거는 정복국가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싸우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번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일가친축들에게 넘긴 거야. 그래서 이제 형수는 동생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관점 볼 때는 좀 약간 야만적이고 조선시대 그렇게 했다가 곧바로 죽어요. 예. 근데 이제 고구려 초기 때 간섭이에요. 고구려도 나중에 유교 관념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초창기 때 그런 간섭이 나왔고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그 관련된 게 고구청왕이 죽으니까 그 밑에 왕후 우씨가 독재 동생이었던 연우와 결혼했죠. 원래 발기하고 연우하고 찾아갔다가 발기한테 뭐냐면 한 소리 들었죠. 여자가 어디에서 돌아다니냐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연우한테 가니까 연우 오니까 이제 와가지고 맥접도 대접을 해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러브씬을 딱 넣은 다음에 연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왕이 되죠. 근데 산성왕이 되는데 이제 뭐냐면 그 우씨는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일종의 애를 못 낳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구 청할 때도 애가 없었고 그래서 연우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소시를 얻어가지고 나왔잖아, 얘를. 그게 이제 동총왕이죠. 그러면서 산성과 동총에 연결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가 된 거죠? 부자상속이 된 거야. 형제의 상속. 그럼 고구청왕 때도 그게 부자상속이 확립됐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연우가 우씨가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동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고. 자, 그리고 또 백제는 이제 왕중인 부여씨와 이제 팔성귀족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진시의 씨는 이제 한성시대 때 이렇게 이제 왕귀족 있고, 그 다음에 운진이나 사비로 옮길 때 이제 팔대성이 이제 등장했죠.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하백회의 아시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에서 왕이지 폐위, 진지왕도 폐위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왕권 견제 목적, 이게 권력 조절, 이런 것도 있고, 하랑도도, 그 기능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계층 간의 대립 갈등 완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국가적 차원으로 이제 만든 것이 어느 왕 때요? 진흥왕 때고, 자, 그 다음 세소국이 유명하죠? 그 다음 골품제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아이고, 이게 갑자기 띄어났네. 예. 골품제 가지고 이제 성립 과정을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 푸셈에 보면 내무왕 때부터 이제 있는데, 이게 제도적 확립된 부분은 언제는 버프왕 때예요. 이 버프왕 때. 그래서 골품제가 이제 버프왕 이제 확립되고, 간등제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뭐 가옥의 규모, 장신물, 복색, 수레,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육두품의 하락을 보면, 중대는 이제 행정실무나 국왕의 정치 좋은 자, 그다음 하대는 진골 탄압받아서 이제 반신락 경했고 일부는 호족과 결탁을 하죠. 저 육두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남이라고 해. 등남은 채치원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그 포세미에서는 이게 국부세미의 뭐 등남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10세기 때 그 육두품에 와서 상승한 세력들과 진골 중에 하락한 세력들이 결합한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학계 통서는 등남은 육두품이다. 이렇게 오르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푸셈을 보긴 봐야 되는데 진짜 푸셈을 1권은 2권은 버리세요. 그 고대사 부분은 완전 판타지물이고 뭐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특히 신푸셈은 더 얻어가는데 그래서 학계 통서하고 좀 약간 위견이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사료만 보고 약간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애운다 하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대사 부분은 진짜 한국통론이나 다차오나 뭐 교과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료는 이제 푸셈만 보고, 사료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고려시대, 아니, 고대시대 사회사 또 넘어가면, 중대 때 들어가면 이제 귀족세 대교 수청하고 김홍도 모발 사건이 있었죠. 그 육두품은 국왕을 보조하고 이제 행정실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대 들어가면 전제왕권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토지 소유자가 이제 학대되고, 육두품이 반신이나 이제 호족과 결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반란 원종 예농해난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농민반란이 크게 이제 세 시기가 있어요. 전시회도 되겠지만, 첫 번째는 요 원종 예농해난에서 신라 말기. 두 번째는 언제 있었죠? 두 번째는 고려시대 때, 그 무신정변 그때. 세 번째는 조선시대 후기 때, 그 19세기 때 일어났죠. 그래서 농민반란 맨날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뭐 큰 시기가, 세기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바다의 지배층 고구려계고, 왕족 대시하고 귀족 고씨, 이렇게 일부 말갈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나왔던 것이 이제 빈곤가죠. 그래서 신라나 바다의 지식인들이 많이 빈곤가에 응시를 했어. 그래서 요번에 등재 서열 사건, 쟁장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 요번에 나온 쟁장 사건이 가와 관련된 나온 거고, 등재 서열 사건도 예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예. 그래서 예문에 나온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파악을 해두세요. 요 부분은. 자, 신라 때 뭐 반란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중세사 보세요. 뭐 중세 신분사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귀족이나 중류층, 양민, 뭐 천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건너뛰고, 요 천민 있죠? 천민, 노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조선 고려시대 노비사는 좀 봐야 돼요. 그래갖고, 그 공노비, 그다음 산노비 있겠고, 노비의 지위는 이제 이렇게 뭐,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되게 고려시대 때는 기록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신분관계 개념에서, 어머니 쪽 신분관계를 이제 따른다는 그 개념이 있고, 천자수모법이 소유권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적 개념도 있어요. 소유권 개념 나왔는데, 그다음 고려 후기 때 가면 일천즉천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야. 고려 후기 때는. 이게 충녕왕이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원나라가 그 당시 고려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네 노비 세습제 폐지해라. 중국은 세습제가 없어요. 그 아버지 부모 때가 노비면 그게 끝나는 거지. 자식은 노비가 양인인데.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은 왜 그런 요구를 했냐면, 양민이 많이 늘어나야지 모두 거둘 수 있어. 세금도 걷는 거고, 세금이 늘어나야지 자기가 뜯어먹을 것도 많잖아. 그런 식의 개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충녕왕이 쿠비나이 칸한테 이제 그 보내는 그 조서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거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예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한쪽이 노비면 노비가 됐다. 그게 정해진 법칙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고려 후기 때는 일천즉천이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시대 때도 한동안 일천즉천이었죠.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 항도 조직이 있었다. 그래갖고 향도 조직들이 이제 뭐냐면 미륵신앙 이제 숭배하는 매양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요 항도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갖고 요것도 뭐 항도의 의미 변화, 역할 변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뭐 조선시대 때까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제도는 의창과 뭐 상병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법률은 뭐 그냥 당률 따랐다. 제사는 예전에 토속신앙을 따랐고, 혼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일부 다처제 논의는 있었어요. 원난 영향을 받아서. 예. 요거 여성의 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몽골 집권기회 때는 이제 몽골풍이라고 하고 이런 거에서 몽골 변발이라든지 몽골식 목장, 몽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거꾸로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준 것도 있어. 고려 양이라고 해서.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몽골풍은 몽고족이 강해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족들은 토풍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어. 다른 나라에게 뭐 자기의 어떤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는 이런 거 강요하지 않았어. 이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구 침해에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했죠. 이성계나 채영 같은 그런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근세 사회사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제를 양천제였지만 실제로 무슨 제였죠? 반상제였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반상제 넘어가겠다가
양천제설과 반상제설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반상제였다. 사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16세기 이후부터 반상제 넘어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반상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눈여볼 게 양반은 뭐 볼 필요 없고, 중인 계층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인에 오는, 기술관뿐만 아니라 향리, 그 다음에, 서울까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 뭐 피지배층들은 볼 필요 없고 여기 노비만 좀 보세요. 노비. 예. 그래서 요 노비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제가 테마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사회제도로서는 이제 한국제도가 있었죠. 그 의창, 상병창, 사창제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건국대전 부분,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건국대전 법전 편찬기구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촌사에서는 뭐 볼 건 없어요. 이거는요. 자, 이 성리학적 지배질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좀 예전에 언급이 좀 됐으니까 예약, 그 다음에 보학, 족보. 근데 예약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씩 보급돼서 17세기 이후에 양난 직후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서원하고 항약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항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심부셈이나 이런 것들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꼭 파악할 부분이야. 이 한약 부분은. 자, 거기 이제 신분 상승 내용 보면 이제 상승 운동을 보면 서울과 중인들의 활동 요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임난 이후에 차별이 완화돼서 납속책과 공론책이 발급이 됐고 영종조 때 적극 신분 상승 운동을 해서 초년시 지출을 요구하게 되고요. 특히 정조나 그때 서울차를 완화했어. 규장과 검서각을 등용했죠. 유독공, 뭐 이동무, 박재가 이런 사람들. 철종 때는 완전히 이걸 이제 시내 호통이에요. 막힌 데를 이제 뚫어준다. 또는 시내 통공이라고 해요. 그 시내 통공이 하나 있었잖아. 근데 요거 시내 통공은 60년대 통공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서울과 관련 중인들도 이제 각자 이제 신분 상승을 했는데 요 영향을 받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잘 안 됐어. 실패했죠.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 존재가 부각됐고, 이들이 대부분 이제 중인계층들이 나중에 오경석이나 뭐 유은기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인계층이죠. 역관, 일간, 그런 사람들이 또 개화파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에는 노비가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노비들이 이제 많이 신분 상승했고 이미 도망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낙공노비, 외고노비 전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어주고 공노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노비 종무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확립된 것이 영조 때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노비 종무법은 왜냐? 그 당시에는 조선후기 때는 노비 남자하고 양인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신분을 따르니까 당연히 양인수가 확대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연결되고, 그날 가족윤리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17세기 이후에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 뭐냐면 떨어져요.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장자 중심의 상속. 예전에 균분 상속이었죠. 근데 다른 자식들이 주긴 주는데, 장자한테 뭐라 더 줘. 그러니까 장자가 어떻게 돼 있어? 제사 지내야지. 지금도 장자가 제사 지내야 된다는데, 지금은 똑같이 균분 상속이잖아. 예전에는 받은 만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여성의 재가금지. 그러면 또 뭐요? 여성의 재가금지가 왜 갑자기 또 나오냐? 재가금지법이 있지 않았냐? 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종 때 재가금지법은 엄밀히 여성 재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재가년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간직을 못 당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규제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 사대부 여인들이겠죠? 일반 평민들은 상관없었어. 근데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강화되면서 사대부 연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여성제가라는 것이 이제 안 된다는 인식을 한 게 된 거야. 이게 18세기 넘어가면서 물론 법으로는 금지시키진 않았어요. 사회 가능적으로 금지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보쌈 아시죠? 보쌈이나 뭐 습천해 갖고 이제 거기 마을 입구에 앉아갖고 오면 첫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탈출구로서 이게 그때 간행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때는 자. 그 다음에 호적의 자녀수 기재. 그 다음에 호적의 자녀수 기재는 뭐냐면, 남자는 이름을 밝히는데 여자는 이제 뭐, 2녀? 3녀? 이러시고.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이제 딱 들어간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왕비가 됐거나, 그 여자의 자식들이 뭐 장관직, 그 장차관이 되거나, 전승이 되거나, 이럴 때만 제한 거야. 그래도 있고, 여성이 호주를 금지하거나 수직적 가족제도, 종법질서가 이제 있고, 이때부터 친형제도가 있죠? 예전 남기여가원 제도 아시죠? 그 전까지는, 16세기까지는 남자가 뭐냐면 장가 갔어요. 근데 이제 16세 가도에 거쳐가지고 여자가 이제 시집 오는 거야. 물론 완전한 친형제도는 아니에요. 반친형제가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결혼을 여자 집에서 하다가 하룻밤 잔 다음에 남자로 가는 거죠.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갖고 가족이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이전과 이후에 가족생활, 뭐 상속제도나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촌의 권력 구조 변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제지사족들이 약화돼요. 그래서 그 제지사족들 이게 좀 약간 이거는 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 뭐랄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제지사족이 약화되면서 새롭게 그 신흥사족들이 등장하죠. 그래, 이들 간에 이제 뭐가 아니면, 항전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항전이 되면서 항해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 전락하죠. 이 제지사족의 이익보다는 좀 약간, 신앙하고 구항,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 여기 있네요. 제가 놓쳤어. 예. 신앙하고 구양, 향전이 나왔다. 예. 유황서 주도권에서 나온 거 해갖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총액제 아시죠? 예, 마을 공동납제.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망간 것들 이제 많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커트는 확보해 놓자. 해갖고 이제 실시하는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분할 해갖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했고, 이거는, 저 전 시간에 했었거든요. 요거는. 예. 그 다음에 고대 문화사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고대 문화사에서 보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국학하고 독서상 국가가 있었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국학은 신문학대 유학 교육기관이고 독서상품과 원성학대 있죠. 그 내용들 그래서 6.25 경전을 목적해서 이제 했는데 제대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크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되게 육두품을 봤는데 이게 널리 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이제 진국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방위 때문에 그래서 육두품은 처음에 국학 독서상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도당 유학으로 가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김대문 나왔죠. 하당세기, 고승전, 한상기, 개진작전. 그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요때의 신라 문화는 누구 중심의 문화겠어요? 진골귀족 중심의 문화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강수와 최치호는 요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진골 중심의 문화는. 그래서 유교의 적극적인 문화, 당나라,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 대가의 출신이야,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잘 몰라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이제 강하다. 이제 돌대가리. 머리가 강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많이 그렇게 불려진 거고 별명이에요, 강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답서진기서가 있어요. 서진기에 보낸 그 편지에 답을 해준다. 근데 이게 삼국사에 실려 있는데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예. 그래서 1차 사회 명칭으로서는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설정호 하원계를 썼죠. 그리고 이두문자를 정리했고 이 사람은 최치원의 도당 유학생 이번에도 시험 나왔지만 비공고과에 급제했고 개헌 필경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집이고 재앙 역대적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비문도 남겼어. 그리고 토항소 견문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혁안 10기조 올렸지만 진성양이 받아들인 거 돼 있지만 실제 안 받아졌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의 불교 보면 이제 거기 불교 수용가죠. 불교의 역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라불교가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신라불교에 대해 특징들 언급을 했으니까 좀 보시고 뭐 도교 같은 경우에는 볼만한 건 없어요. 뭐 강서구분 사신도 산수문이 별돌
등등 있는 금동대학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실 때 그 말로만 보시지 마시고 글로만 그 사진이나 이미지 지도도 보세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할 거나 세계사 공부할 때 역사과 부도 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번에 위트레트 조약이나 뭐 이런 것도 역사과 해갖고 그 지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그 그림이나 지도도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예. 더 이해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불교 사상 이제 보면 이제 원효하고 이제 위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예, 원효 위상. 그래서 원효와 위상은 항상 그 고대 불교에서 상당히 나온 거야.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두분 출신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켰죠. 아미타 신앙. 그래서 나무 아미타빌, 간세음보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일심사상, 하정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 의상 같은 게 요번에 예전에 나왔죠. 하엄사상. 그 다음 모든 만물이 상호 위존관계로 서로 조화를이룬다. 일찍다 다지길. 이런 것들 중에 원흉사상을 했고요. 이 사람도 불교의 대중화를 좀 깼어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과 이렇게 가는 신앙을 강조했고, 그 다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예요? 하엄일승 법궤도 있죠. 요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초의 왕후청주 국정도 외워두셔야죠. 이 부분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선종은 이제 통일신라 때 전락에 해갖고, 그 다음 하화대 때 이제 호족도가 결합을 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됐다. 그 다음에 풍수지휘서 같은 게 신라화대 도선이 당에서 받아들였다는데, 우리나라 그 풍수의 특징 중에 뭐냐면 중국 풍수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풍수 도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뭐냐면 비보사상이 있어. 예전에 비보사상 나왔죠. 풍수 도참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풍수사상이 이제 뭐냐면 확산되면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과학기술은 뭐 볼 필요 없고, 그 과학기술은 뭐 그냥 예전에는 무슨 고분 벽화 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환시호 바뀌면서 고분 벽화도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 예, 이런 걸. 그렇지만 봐주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고구려는 초창기 그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장군층이고, 자, 돌무지 무덤은 상식적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벽화가 생겨.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백제 시대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백제 건국세력이 고구려 같은 계통이다. 또 아니다는 설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4세기 때 이게 후반때 무덤인데, 석촌동 구봉 쪽이. 근데 이 4세기 후반에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돌무지 무덤 같은 것들 보여야 되잖아. 가도기 단계로서. 그게 전혀 안 보여.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4세기 때 외대 세력들이 왔다는 증거지, 백제 건국 세력이 아니다. 고구려하고 연결했고, 오히려 토광모들이 많다 보니까 백제 건국 세력은 부여 계통이 아니냐. 그런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이제 병존하고 있고요. 옹진 시대 때 벽돌 무덤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누구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송상리 고분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6호분, 1호분부터 6호, 7호분까지 쭉 있는데, 근데 6호분이 이제 벽돌 무덤이야. 근데 여긴 벽화가 있고 사신도 1월도가 있는데, 이 7호분이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무능왕릉이죠. 무능왕릉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 지석에 뭐냐면 사마왕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무능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덤의 지석에서 그 뒤편에 매직건이라는 거 있죠? 예, 이런 등등 해갖고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벽화가 없어. 그리고 그 6호분보다 그 무능왕릉은 6호분이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그 7호분은 좀 약간 무능왕릉 급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원래는 6호분에 묻히려고 하다가 이게 안 묻히고 그냥 닫아버리고 7호분에 묻혔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6호분은 원래 전왕비 무덤이어서 이제 뭐 전왕비 죽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고 문흥왕도 거기 들어갔는데, 새롭게 등장한 후비가 그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전왕비와 같이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닫아버리고 문흥왕릉 무덤을 급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자기가 죽을 때 같이 들어갔다. 뭐 근설도 있고. 자, 뭐 하여튼 6호분하고 문흥왕릉 벽돌 무덤이었다.
그 다음에 사회시대 때는 뭐 굴식 돌발 무덤이야. 그래서 전반적 그 이유는 굴식 돌발 무덤, 벽돌 무덤만 좀 약간 특이하다. 양나라의 어떤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흥왕릉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뭐 지석이나 매직거리나든지 거기 유물 유적들 교과서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 신라 같은 게 통일전에는 돌무지 덜련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무전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 넷돌 쌓은데 흙을 덮는데 이게 되게 커요. 덜련 무덤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건 도굴이 불가능해. 왜 도굴이 불가능하냐면 가보시면 알아. 대학내 가보면 무덤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대왕릉 중에 하나 파려고 했는데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한 달 걸렸어. 그러니까 이건 도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근데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 도굴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물 유적들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 예전 나왔던 것이 천마총이에요. 천마총은 천마도가 있죠. 근데 천마도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죠. 예, 그림이죠. 그래서 마을 안장에 있는 그 걸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통일 원래 불교가 들어서 화장이 유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이제 좀 조금씩 줄어들어. 굴식 돌방 무덤. 큰 무덤 안 만들어. 그리고 둘레둘로 12지상을 조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장군이나 계등이나 홍동원 그래서 이제 뒤에 고려나 그 조선시대 왕실 무덤에 영향을 줘요. 요 통일신라 이후의 그 무덤 형태가 그래서 있고 그다음 발해 같은 경우에는 문왕 때 공주가 있죠. 그래서 정해공주 모지하고 정해공주 모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정해공주 모지는 굴식 돌방 무덤, 정해공주 모지는 벽돌 무덤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게 건축 안압궁이 있는데 이 안압궁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중학교 가르치는데 안압궁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안압궁은 여러분들 그 지금 평양성, 장항성 있죠? 만들기 이전에 그 살았던 곳이에요. 평양성은 지금 평화왕 때 만들어진 거고 그전에는 안압궁하고 산성 대성상성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영가 칠량면 금동여대 입상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사시 오트석탑도 기준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미륵사지 석탑은 이제 중앙에 목탑과 동서탑 여기인데 석탑이 나와 있고 목탑 양식 중에 현존 최고였고 목탑은 아니지만 목탑 양식이 남아 있어요. 석탑은 만들었지만 그 다음 부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이게 원래는 평제탑이라고 했죠. 소정방이 백제가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 기둥이 나면서 각인을 시켜놨어.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정림사 5층 석탑 하죠. 요거는 석탑 양식인데 약간의 목탑 양식이 좀 가미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석탑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상호 선산 마의 선중불 있어. 요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왜냐면 얘는 실지도 그림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룡성 구축탑 있죠. 선덕여왕 때 여기 있고 분황탑도 있고 분황탑은 이제 석재를 복돌 모양으로 만든 모전석탑이에요. 요거는 그래갖고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석재인데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통일신라 때 이제 건축 보면 불교사 석굴암. 요전에 한번 경도관과 관련돼서 나왔죠? 요거. 그 다음에 안압지. 요거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그 탑은 삼층탑이에요. 다층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사지 이제 삼층성탑이 있는데 가끔마다 이제 다층탑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3층탑이 특징이고 승탑은 이제 성종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성은 당나라 장악을 모방을 했고 등등 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불병자 불상이죠. 그래서 발해는 불교 상당히 중요시했고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불병자 불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으니까 그 한번 사진 찾아가면서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을. 자, 그 고대 문화 일본 접하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문화사에서 이제 유학의 발달 부분 있죠. 초기, 중기, 무신 후기 때 그리고 후기 때 성리학 들어온 부분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기관 부분도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자감이 이제 그 입학할 때 그런 그 뭐냐면 풍계분류 입학하죠. 그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 이렇게 나왔고 기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품 이하 관리들 이렇게 서민 자제들이 들어왔는데 유학, 설학, 뭐 산학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다음에 가난지능책도 중요하죠. 그래서 숙종 때는 국자감 내 서적을 설치했고 예종 때는 실제 근데 무술교육을 실시했는데 강예제라고 무학자인데 이거 잠깐 실시하고 뭐 그 문과 만들었다가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폐지됐죠. 예. 그다음 양형고라든지 청년과 보문과 같은 그런 장학제다가 학문연구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경사육학은 요거, 요거 6개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학자 성균관을 만들었어. 성균관은 이제 앞에 국자관과 달리 뭐냐면 그 여기는 오직 뭐마요? 유교교육기관 순수하게. 예. 그래서 이 성균관도 명칭이 이게 충녕할 때 성균관을 개칭했다가 또 성균감이 되었다가 또 성균관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감과 간 중에 그 뭐냐면 어느 게 더 위치가 높을까요? 국자감이 높아. 성균감이 높고 간으로 이런 거 격화된 거야. 그러면 중국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간지하고 뭐냐 한 단계 낮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균관, 성균감 왔다 갔다 한 것도 그 이유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역사서 서술 방식 특징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의 역사 서술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 서술 방식이 있고 기전체, 편년체, 기사보물, 강국체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특징들. 자, 초창기 때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고조왕조 실록 그래서 기록은 있지만 없어 지금 7대 실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건원 침입 때 소실됐다가 현종 때 다시 만들었다가 임난 때 소실됐어요. 기록만 했고 그 외에 실록은 없었냐? 분명히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삼국사기 김부식이 이제 인종의 명을 받고 이제 편찬한 정사죠. 그래서 현존 최고의 역사고 고조 초에 구삼국사를 모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대사와 고조선 기록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삼국사기는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예요. 삼국사기를 기록한 거죠. 그럼 삼국유사는 왜 있냐? 삼국사기는 유사 자체가 보충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삼국사에 빠진 것을 보충한다니까 유사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전체 양식이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래갖고 근거가 명확한 불명확한 신화 전선 뺐죠. 그래서 불교 기록이 거의 없고요. 신앙 기록도 없다 보니까 단군 신화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후기 때 가면 이제 그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를 이제 올바르게 인식하자. 그러면서 무신 집권기의 동명왕평, 해동 고승전. 동명왕평은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동국 이상국지, 고교 계승의식. 그래서 이제 고구려 동명왕을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다. 해동 고승전은 이제 예전에도 이거 개까지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해동이라는 것은 중국에 입장 올 때 누굴 의미한 거죠? 조선을 의미한 거야.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승려 30명의 정기를 수업을 했고 그래서 불교 대등한 중국의 불교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됐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이게 나중에 이제 삼국 유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해동 고승전 자체는 없지만 그래서 충녕왕 때 삼국 유사가 만들어져 이단에 의해서 불교사 중심이고 야사고 고대 민간서사나 전래기록들 수록했고요. 우리 고유한 문화 정통을 중시했고 신인사가를 방해해서 최초의 단군 기록을 했다. 그런 것들. 제왕홍기도 이제 이순효가 이제 있고 단군 신화 기록이 있고 최초 바대들 우리 민족 역사를 기록했고 자주주 사관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같이 서술했다. 4대 의식과 민족 의식이 같이 있다. 그 다음에 고조말의 이재열 산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리학적 의식이 남아있고, 산악은 지금 없어요. 그 어디에 실려있냐면, 고조사와 고조사 조조의 사평이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 불교 정책들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근효의 어떤 그 강종 때 불교 정책, 그 다음에 위천 때 그 교단 통합 노력 있죠? 1단계, 2단계,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1단계 교정기 통합, 그 다음에 2단계는 교정에서 성적 통합,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화음적기 통합, 그 다음에 2단계는 교정끼리 이제 그 통합, 다른 교정하고 법산 종하고 3단계 가서 여기 선종 통합. 요거는 좀 1, 2단계로 나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이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국에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주전도감이나 이런 것들 설치를 권하고 활병 같은 것들 이제 건의했다. 숙종 때.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신정권기 때는 이제 성종을 후원했고 최충원 때 이게 쭉 해왔고 있었는데 성교일치사상 같은 것들 해심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도. 그 진울사상도 되게 중요하죠? 요 부분도 보고, 그 다음 대장경 부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속장경이라고 하는데, 교장은 아니죠. 교장이라고 하고, 초조대장경, 제주대장경. 그래서 초조대장경 현중 때 거란 2차와 3차 칭의 때, 태치 영어 해갖고, 앉았는데, 몽골족 때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인쇄본만 일부 남아있어요. 그리고 초조대장경 대신에 다시 만든 게 뭐야? 제주대장경이죠. 예, 그래서 8만 대장경이죠. 그 고종 때 몽고 침입 극복을 위해서 대장도감 또는 분사 대장동을 설치해갖고 만들고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합천 해인사에 보관을 했다.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이거 달라고 막 요구했어. 그래서 목판 자체를 달라는 판본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정에서 논의가 일어났어요. 줄까 말까. 그 당시에 성량을 내세웠기 때문에 줘도 되거든. 근데 이제 반대해서 세종이 왜 반대했냐면 그거 줘버리면 이제 카드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줄 때 다 주면 안 되고 뭔가 남겨둬야지 애들이 징징대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질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목판 안 주고 인쇄본만 줬어요. 인쇄본만.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대장경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이 제주대장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고. 도교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팔간회가 있었고 풍수리서 해갖고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서경길지설, 항영명당설. 그래서 문종 때 잠깐 문종 때 남경 습격했고 숙종 때 거기에 이제 궁궐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궁궐이 지금 경국궁이에요. 네, 경국궁을 좀 크게 만든 거고 나중에. 자, 그다음 천문학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도 발달돼 한약국방 해갖고 현존 최고 위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이다. 한약의 말이란 들었으면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고 인쇄술 보면 목판 인쇄술, 그 다음에 할자 인쇄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삼종 고국 예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인종 때 만들었던 건데 원판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때 이제 최후 때 이걸 이제 뭐냐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뭘로 금속할자 만들었다는 걸 동국 이상국지에 실려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없고 실제 존재하는 지금 것은 직지 심체 요절. 그래서 줄여서 직지라고 하죠. 그래서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사에 가는데 세계 최초의 금속할자본이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토양스에 있어. 그럼 토양스에 가서 받아와야 되지 않냐? 그런 거 할 수 있죠. 외교자금 도서처럼. 근데 외교자금 도서는 우리가 강제 뺏긴 거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서 유출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약도 무기의 하통도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었죠. 그래서 최무선이 이제 만들어서 외국을 격퇴했고 진포대전 크게 이겼고요. 이런 것들. 근데 건축하고 조각은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 주심포 약식이니까 다포 양식 그 차이점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국사 문제 풀면서 그거 한번 보세요. 가끔씩 한국사 문제 나와요. 그 주제들. 요번에 대한철도회사 있죠? 요것도 예전에 한국사 문제에서 냈던 거예요. 네. 풀어보면 약간 예외적인 문제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 요 부분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자공예 같은 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아백자나 뭐 붕청사기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문학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세 문화사가 있는데 그 훈민정음 부분만 좀 봐주세요. 요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서 부분은 이제 제가 요거는
여기 생각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요 부분도 이제 제가 테마방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까 이제 하다가 사회문화 부분을 많이 놓쳐가지고 다시 좀 하고 있거든요. 보충으로. 그래갖고 요 부분도 예전에 이제 그 테마 강의 때 했으니까 요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갖고 이제 강주 모임을 끝낼게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그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 다 보시고 아마 전체 공개는 제가 이제 12월 말에 공개를 할 거야.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